양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어로 퀀텀이라고 합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이니 양자 도약, 양자 이동이니 하는 말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종종 등장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양자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자 이론을 시리즈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양자 이론을 소개하는 책이나 글, 동영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자 이론을 소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를 통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라 20세기 이후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설명이 비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자 이론을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호기심 이상으로 알고 싶어 학문적 전공이나 직업의 기초 지식으로 공부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려대 화학과에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양자 이론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하였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쪽을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강의로서 발전 과정의 역사를 통하여 양자 이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겐 과학의 역사를 배우는 방식으로 양자 이론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론적인 면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으면서 역사 속의 과학적 발견의 의미를 통하여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양자 이론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디에 유용한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양자 이론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선 양자 이론은 첨단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원자나 전자와 같은 매우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배우기 힘든 어려운 학문 분야이다. 하나 더 하면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물질의 근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인들의 생각이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자 이론은 첨단 학문이면서도 상당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양자 이론의 기본 골격은 1920년대 후반에 완성되었으니 거의 100년이 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론의 주요 골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을 확장하는 연구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니 첨단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양자 이론은 미시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미시적 현상뿐 아니라 거시적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단지 거시적 현상에서는 양자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이 강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시적 현상에 양자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 반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이론이 정말 자연현상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양자 이론은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지금까지 틀린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양자 이론이 확립된 후 자연을 설명하는 가장 믿을 만한 이론입니다. 양자 이론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이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에 설명할 양자 얽힘이나 공간적 동시성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양자 이론은 그것이 자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자 이론은 자연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이론 이상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즉, 이론을 사용하여 유용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이론적인 설명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학문은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그리고 운동의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론을 활용하여 별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대에 와서 달과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이론도 원자와 같이 미세계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이론을 응용하여 반도체를 만들어 컴퓨터, 핸드폰 같이 IT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유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양자 이론이 확립된 후 과학자뿐만 아니라 양자 이론을 접한 철학자들도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자 이론은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된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의 주제로 돌아가 양자 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자 이론은 자연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을 확립하였던 20세기 초반 거의 30년을 물리학의 대변혁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양자 이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물리학 이론인 상대성 이론이 확립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 이론에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양자 이론은 처음에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특히 전자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뿐 아니라 모든 미세 입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전자는 지금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당시에도 전자는 간접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양자 이론으로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상한 설명이 됩니다. 양자 이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아인슈타인조차도 평생 양자 이론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그 관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슐레딩거의 고양이가 그 한 예입니다. 슐레딩거 역시 양자 이론 확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물리학자입니다만 그 역시 양자 이론을 거시현상 설명에 적용하면 이상해진다는 것을 상자 속의 고양이의 예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말인 저 달이 내가 안 본다고 없는가 로 관찰자에 의한 관찰 현상에 관여라는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과정에서 양자 이론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세기 후반 최고의 물리학자이면서 대중에게도 친숙한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양자 이론으로 설명하는 자연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양자 이론은 자연에 대한 실험적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만큼 유용하고 일반인들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자 이론은 거의 100년이나 되었고 자연계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에 전공에 따라 양자 이론을 배워야 할 만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론의 적용이 거시세계에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이상함을 받아들이면
그 응용성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이란 현재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블랙홀 이론으로 수상한 로저 펜로즈 같은 분은 일찍이 양자 이론을 우리의 의식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양자 이론이 적용될 세상으로의 변화를 일반인들도 기본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자 이론은 때에 따라 이해가 안 되고 깊은 이해를 위해서 많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역사를 통하여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능하면 수학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학적 배경을 함께 설명하는 추가적인 강의도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계속 공부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양자 이론은 자연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거시 상태의 설명에서 이상한 면도 있지만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이론이고 양자 이론으로 실현될 미래의 세상은 무궁무진하기에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자 이론을 비롯해 과학에서 이론의 이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